오늘 이제 이렇게 잘 해피엔딩을 한 K2차전지 소재주들 앞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이 완전히 오물풍성격으로 지금 날라들었다는 거. 자, 이게 다가 아니라 내일 새벽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목요일 새벽 애플 실적이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AI 버블에 대한 또 시장의 평가도 매우 지금 날카롭게 막 숫돌에다가 막 칼날을 갈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1분기 애플 주식 1억 1,600만 주를 매도한 데 이어서 최근 이제 2분기에 추가로 1억 주 이상의 애플 주식을 팔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이 아무리 이제 가치 투자의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그런 워런 버핏도 이렇게 익절할 때 하고 그리고 떨줍할 때 하고, 그냥 떨주 몰파를 그냥 숨 쉬듯이 해요. 워런 버핏도. 거기다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지분이 한 5%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지금 익절한 거고. 그래서 이제 투자 전문지 바론스지에서도 최근 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23억 달러어치 매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래도 아직도 10억 주 넘게 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4년 만에 처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비중 축소에 나선 것이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워런 버핏도 수익 나서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현금이 있어야 또 다른 기회를 잡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야 이제 진짜 워런 버핏도 뭐 끝났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막 이런 관점은 조금 오바다. 자, 이번에는 진짜 그 테자랄이자 테슬라를 그동안 조련하다시피 해온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리포트로 넘어갑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 전체 자동차 산업에서 테슬라를 탑픽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 야, 이거야말로 진짜 월가 역사상 대단한 의미가 큰 겁니다. 그래봤자 테슬라 자동차 업계 업력 몇 년이야? 20년? 아마 안 될걸? GM 포드는 다 100년짜리야. 그래서 기존에 이제 포드가 탑픽이었는데, 이번에 테슬라한테 그 자리를 내준 포드 주가는 급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미국 전체 자동차 업계에서 테슬라를 탑픽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테슬라가 비용 절감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 2분기 실적에서 이제 감원에 따른 퇴직자 보상 프로그램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원래 예상치보다 4% 높게 나왔던 게 맞는다. 여기다 이제 테슬라는 기술과 자본을 보다 공격적으로 이제 재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경우는 원래 이제 소매가 아닌 도매용으로, 그러니까 테슬라 그 기가팩토리 공장 내에 전기차 만드는 사람 대신 로봇 투입하려고 만든 그건데, 이제 이거를 뭐 기왕 대중에 공개한 김에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가사용 로봇으로도 출시할 계획을 공개한 것 뿐이다.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최근 포드의 전략회의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심도 깊게 논의이 된 것이 바로 미국 이제 EPA 그 배출가스 표준에 대해서, 이거는 앞으로 점점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손을 대기가 힘든 대상이라고 합니다. 왜? 요거는 내연기관차의 교체 주기 단축하고 이제 품질 향상 같은 것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주로 몰려있는 러스트벨트, 그다음에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 이런 데서도 EPA 기준 올라가면 오히려 좋아해. 차 교체 주기 짧아지면 차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전에 테슬라가 전기차보다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매출을 더 많이 올렸듯이, 이번에 이 EPA 기준 상향에 따른 크레딧을 또 확보하는 게 다른 기존 완성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이제 결국 이걸 테슬라한테 돈 주고 사가야 되는 그런 장사가 또 테슬라에게 개이득이 될 수 있다. 여기다가 또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특히 이제 개인용 에너지 시장의 지배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마트 그리드, 뭐 ESS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산업용인데, 테슬라가 지금 판매하는 지붕에 태양광 패널 깔고 또 거기서 낮에 만든 전기를 축전지에다가 넣어놨다가 밤에는 가전으로도 쓰고 또 테슬라 차도 충전하고, 이런 그야말로 일반 가정용 그 전력 설비를 말하는 건데, 이 분야에서 테슬라가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분기에도 보면 영업이익률로는 전기차 판매보다 이 전력 설비 분야가 2배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대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중국 매출이 점점 비중이 커지는데, 2분기에만 테슬라 매출의 18.2%가 중국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약간 역발상인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중국을 막 관세로 후드를 패고 막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내몰을 경우, 중국이 다른 건 몰라도 테슬라에 대한 그 수입 금지 같은 보복이 아닌 오히려 반대로
어떤 호혜주의에 따라서 야 그래도 우리가 니네 테슬라 수입 얼마나 많이 해주냐, 이 테슬라만큼은 중국이 그래도 시장에 깔아준다,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게 호재라는 거야. 그럼 진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뭐 지금 뭐 취소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어쨌든 기부금 왕창 내려고 하는 것도 또 다 이유가 있는 건가? 둘이 짝짝꿍 하는 게? 하여튼 그래서 모간 스탠리, 아담 조나스는 이런 이유들로 테슬라를 미국 자동차 산업 탑픽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원탑으로 딱 찍었고 목표가 $310로 콜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들어가면은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마침 나왔는데 또 이런 날 JP모간이 정말 이제는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는지 그동안 버텨오던 LG 에너지솔루션 목표가를 기존 43만 원에서 이번에 33만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도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이번에 중립으로 역시 깎았어요. 그리고 LG화학도 기존 목표가 47만 원을 버리고 이번에 41만 원으로 새로운 목표가 제시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목표가는 기존 19만 원에서 이번에 16만 5천 원으로 내리고 비중 축소로 콜했습니다. 마침 같은 날 CLSA 증권도 또 노무라도 맥쿼리도 LG화학하고 에너지솔루션 동시다발적으로 커버를 했는데 다 하나같이 뭐 목표가 하향이 있죠. 먼저 CLSA가 LG 에너지솔루션 목표가 기존 32만 원에서 이번에 30만 원으로, 대신에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이제 올렸고, 그 다음에 LG화학 역시 목표가 기존 55만 원에서 이번에 44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다음 이제 맥쿼리가 LG화학 목표가 기존 50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하향. 그 다음 노무라 증권은 LG 에너지솔루션 목표가를 기존 56만 원에서 이번에 50만 원으로 또 하향 조정. 아니 이런데도 그놈의 마바라들 LG화학에서 LG 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할 때 결국 각각 주가가 100만 원씩 갈 거라고. 그럼 물적 분할하기 전에 LG화학 200만 원 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이 어떻게 이런 개소리들 하던 인간들을 도대체 뭔 분리, 뭔 선생, 뭔 소장님, 작가님 빨아대던 그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노무라 증권이 LG전자 목표가 12만 원의 투자 의견 기존 매수해서 이번에 중립으로 하향으로 또 추가했고, 그 다음에 노무라에서 LG 디스플레이는 목표가 기존 15,000원을 이번에 17,000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현대차 목표가는 기존 33만 원에서 이번에 36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 야, 이 정도면 좋아요. 그럼 K자동차 나온 김에 또 UBS가 HL 만도 목표가 기존 37,000원에서 이번에 4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JP모간도 이 HL 만도에 대해서 2분기 주요 OEM사들의 물량 역풍에도 불구하고 HL 만도는 고객사 확대와 물량 증가를 통해서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중요한데 글로벌 확장을 모색하는 중국 현지 업체 및 제품 프리미엄화를 추구하는 인도 현지 업체. 그러니까 지금 그 왕서방하고 그 카레 형님하고 완전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HL 만도하고 서로 지금 손잡겠다고. 그래서 이런 중국, 인도 업체들하고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그래서 HL 만도 목표가 5만 원에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해서 이번에 비중 확대로 올려치기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간이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는 2분기 매출이 자기네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영업이익은 24%나 높았다. 그래서 비결이 뭔가 봤더니 SI 사업의 수익성 향상 덕분이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기존 13만 원을 이번에 14만 원으로 올리지만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로 당분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관한 시간. 자, 그 다음 이제 외국계 리포터 마지막은 역시 주인공이 나와야죠. JYP 엔터. 여기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작년 이맘때 주가 신고가로 거의 15만 원을 찍었다가 그 뒤로 주르륵 흘러내리고 이제 작년 연말에 10만 원이 깨졌을 때 갑자기 이제 박진영 대표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올해 1월 7일인가 그랬는데 이 정도면 심하게 저평가라고, 지금 주가 너무 싸다고, 내 쌈짓돈으로 자사주 매입 들어간다고 50억 원어치 산다고 동네방네 그렇게 광고를 했죠. 그때 이제 개인들도 나서가지고 아니 그 회사 오너가 주가 저점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안 믿냐고 이러고 많이들 따라 들어갔죠. 근데 결국 그때가 바로 그
바닥 밑에 지하실 들어가는 문턱 계단 살짝 올라온 그 구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깨졌다고 좋다고 저가면서 했다가 그 뒤로 반년 만에 5만 원도 깨져버린 거죠. 그나마 오늘은 이제 모처럼 반등이 나왔는데, 이 JYP 엔터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가 최근 스트레이키즈의 계약 갱신과 기대감이 효과를 발휘했다. 대신에 계약 금액이나 기간 같은 세부 사항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난 그 YG 블랙핑크 재계약 때도 봤지만 이 엔터라는 게 진짜 돈 왕창 더 주고 또 수익 배분 완전히 가불이 바뀔 정도로 완전 저자세로 사측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재계약에 목을 맨다고 하면은 당장 재계약을 성공하는 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익성 악화의 어떤 그런 또 이게 반전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또 재계약 실패하면 당장 이제 매출 우려로 그동안 그 보이그룹이든 걸그룹이든 가수가 매출 일으켰던 거 홀라당 또 매출에서 깎아버려야 되니까 이게 또 주가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K엔터는 그야말로 변동성 그 자체다. 그럼에도 이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3년간 JYP 앨범 판매의 50% 이상 비중을 차지했던 대표 그룹이라서 일단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계약 기간 종료되는 주요 그룹이 없다는 점도 다행이다. 그럼에도 JYP 엔터 목표가는 6만 5천 원의 투자 의견 중립으로. 왜? 지난번 고점에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만 올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다신 뒤도 안 돌아보겠다고 주가를 패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결론은 뭐다? JYP 엔터의 대표인 그 JYP 이름을 쓰는 박진영 형님도 그 자기 이름까지 들어간 자기 회사 주가 전망은 틀렸다. 아니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완전 정반대로 예측을 했다. 만약에 이게 실수가 아닌 실력이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라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진짜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이번 주 딱 중간인 수요일이자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7월 31일. 내일 이제 미국에서 FMC가 진행이 되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회의 끝나고 성명서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바로 또 30분 뒤에 제롬 파월 연준을 위한 기자회견이 잡혀 있습니다. 또 내일 우리 K증시에서는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실적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수요일 정부 일정을 또 보면 먼저 요거 좋다. 자율주행 차량 영상 인공지능 학습 관련 간담회. 요거 뉴스플로우에도 타기 좋은 주제죠. 증시에서는 라이다 뭐 이런 쪽으로. 그다음 이제 내일 수요일에 한국과 사우디 간 GCC 이게 걸프 협력위원회 FTA 발효 이 협의를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네요. 그럼 이제 또 네옴시티 테마주. 그 다음에 또 내일 발표 나올 게 IPEF, 이번에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여기 초대 의장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출됐다는 이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IPEF 수혜주로는요, 증시에서 수소, 그리고 탈중국 소재주들 중에서 당연히 희토류, 그리고 흑연, 요 정도. 그리고 내일 정부가 상반기 전 세계 해적 사건 발생 동향 및 분석 자료를 공개하는데,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데 요거 나올 때마다 항상 위치 기반 서비스 LBS 이쪽 테마. 그다음 내일 수요일 경제 지표는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무조건 하여튼 이제는 식음료도 다 이커머스입니다. 그리고 6월 산업활동 동향도 공개되는데 여기서 무조건 이제 반도체, 조선, 자동차 요 세 개는 무조건 이제 자세히 봐야죠. 그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그 재활 로봇 제조사 PNS 미케닉스가 신규 상장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경피 약물 전달 의약품 제조사 TDS 팜이 내일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수요일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앞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확정 실적,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물산, 키움증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SK바이오사이언스, 넥센타이어, 제일기획, HK이노엔, APR, 그리고 그 구아프리카TV, 현숲, 그 다음에 애경산업까지 2분기 실적 나오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밤 수요일 저녁 미국에서 6월 잠정주택 매매, 그리고 7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번 주는 FMC가 목요일날 끝나도 금요일에 또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니까 앞에 크레딧 아그리콜이 말한 앞으로 봐야 할 4가지 이 재료 중에서 고용지표 2개, CPI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금요일에 또 연준 9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저녁, 그러니까 미국 증시 수요일 개장 전에 마스터카드, 보잉, 휴마나 이렇게 2분기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 또 대박인데 메타, 퀄컴, 램리서치,
ARM, 웨스턴 디지털, 이베이, 그리고 그 원격 진료 대장주 텔라다까지 2분기 실적이 공개됩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무더위에다가 K증시 외국인 기관들 매도세에 또 시달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워도 힘내세요.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